앞전에 이제 다른 거 히터 뭐 이런 거는 설명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기능 설명이에요. 이 차는 무시동 시스템, 그러니까 뭐 무시동으로 좀 편하게 사용하는 무시동 시스템이 뭐 조명도 되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히터는 앞전 다른 영상에서 소개 드려서 히터 여기 설치되어 있고, 매립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컨트롤러 있고, 히터는 설명드렸고, 자, 이제 차박을 하거나 차크닉을 하게 되면은 뭐 조명도 막 주렁주렁 갖고 다녀야 되고, 충전해서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런데, 우선 조명 먼저 볼게요. 조명 먼저 볼 건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이라고 해서 이쪽에 라인을 좀 이제 조명을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에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별 버튼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최대한 뭐 이렇게 안 보이고 막 이런 데다 구멍을 뚫어서 뭐 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라인 조명으로만 해서 평소 차량 이용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좀 해서 좀 진행을 했어요. 우선 기능 설명인데, 트렁크를 먼저 닫아야 되니까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실내에서 트렁크를 이렇게 누르면, 요게 트렁크 버튼, 요거는 뒤에 이제 식빵등 버튼식이라는 건데, 자, 트렁크를 이렇게 닫으면 트렁크가 닫혀요. 그리고 실내에서 트렁크 열면 트렁크가 열리고, 다시 중간에 좀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중간에 멈추게도 되고, 다시 또 누르면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트렁크 버튼은 실내에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점점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환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뒤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커튼도 아까 설명드렸고, 자, 이쪽에 이제 식빵등 버튼식은 도어를 닫고선 사용을 하게 되면 후속 조명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후속 조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조명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 자, 2열 부분, 트렁크 쪽은 됐어요. 그러면 2열 부분이 이제 좀 어두워요. 바깥쪽 저쪽도 저기 하면 더 어둡겠죠. 어두운데, 요 라인 조명의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개별 버튼이죠. 자,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화내는 실내 공간이고, 오른쪽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누르면 라인 조명이 켜집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실내 조명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간 쪽이랑 뒤쪽 이쪽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쪽에 QTR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정말 간접 조명이라서 저녁에 이제 약간 TV를 본다던가 잠깐 일어나서 뭐 이제 이런 환한 조명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조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차량들에 이제 좀 요 차량에서 빠졌고 다른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 개별 버튼,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버튼이 뭐 사방팔방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몰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판넬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다 만든다든가, 한쪽에서 다 한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고객님들과 이제 필드에 직접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니즈를 활용을 하고, 뭐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변경은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라인으로 변경도 할 수도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별 버튼이니까 내가 켜고 싶은 곳만 이렇게 켜서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차량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충전하는 램프를 가지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명 버튼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슬라이딩 도어 버튼, 무시동 창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9인승이어서 이쪽에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차량 실내에서 있다 보면은 지금 이제 문을 열고 싶거나 닫고 싶어요. 그러면 저 앞에까지, 지금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저 앞에까지 가서 레버를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그것도 뒤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쪽에 만들어 놨는데, 이 버튼도 무시동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동 시 그리고 평소 운행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차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차박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차박이 아니라 운행에서도 써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버튼은 왼쪽 문만이에요. 오른쪽은 오른쪽 문에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왼쪽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를 조금 더 쉽게 뒤쪽 후석에 앉아서 후석에서 쉼을 가질 때, 후석에서 바로바로 뭐 문을 사용하실 때 이런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이쪽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열리고, 이쪽에서 다시 누르면 문이 닫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슬라이딩 도어 버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죠.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은 아까 처음에 이제 봤는데, 실내 트렁크 버튼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런 실내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내 트렁크 버튼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쉽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는 이제 차량 키를 매번 찾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같이 가는 동승자가 있으면 그 동승자가 키를 한 분이 다른 분이 갖고 있어도 이제 키를 찾지 않아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능이 되었고요. 무시동 창문 부분이 있어요. 차량의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좀 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커튼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시고 환기를 좀 시켜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이쪽에 있는 창문 버튼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창문 버튼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한쪽에만 있었던, 이쪽에만 있었던 버튼이 이제 1세대, 그러니까 1세대라기 처음 작업할 때 그럴 때 버튼인데, 그 버튼은 이제 사용하고 창문을 내려주고 꺼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버튼은 여기서 누르거나 어느 쪽에서 눌러도 기능은 같아요. 그래서 왜 양쪽에 만들었냐 라고 하면, 고객님들이 간혹 말씀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는 제가 좀 이따 받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쪽에 이제 짐을 놔두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더 가까이 있는데 오른쪽 창문을 쓸 건데 왼쪽까지 가서 눌러서 다시 하는 것도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주셔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는 저 앞에까지 가서 저기서 이제 창문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창문을 내리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버튼과 조금 더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옵션을 고객님이 추가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쪽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문 업다운 스위치인데, 여기 보시면 업다운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튼도 좀 작은 거, 그리고 차량에 좀 이렇게 덕지듯이 이렇게 좀 티가 많이 안 나게끔 좀 해보려고 좀 찾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다운 스위치가 여기 있고 창문 버튼이 여기 있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그래서 이렇게 눌러 놓으면 램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창문을 쉽게 이렇게 내리거나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만 열어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열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창문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버튼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버튼 설명드렸고요. 실내 트렁크 버튼도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창문만 되던 게 창문만 한쪽에서 되는 게 양쪽에서 됐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앞쪽까지 가서 사용하는 것도 뒤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편하게 거리를 좀 더 당겨 드렸고,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열고 닫는 것도 차박에서만 쓰는 것도 가능하고 평소 주행에서도 운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서 7인승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해요. 의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뒤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앞쪽까지 가서 문을 열거나 이렇게 닫거나 하는 거 아니라 의자에 편히 앉아서 옆에서 바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저 버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객님 한 분이 또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차량 키를 매번 찾아서 문을 잠궈야 된다. 잠을 잘 때 좀 이제 보안상 이제 안전상 문도 잠궈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키를 찾지 않고 이쪽에서 이제 버튼이 있어요. 누워 있을 때 후석 생활을 할 때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잠겨요. 여기서 저기 보시면 도어를 누르면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도어 락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어 잠금, 이 버튼은 도어 잠금 버튼이에요. 잠금 버튼. 그래서 도어를 잠그는 버튼이고, 도어를 여는 버튼은 따로는 없어요. 도어를 여는 버튼을 원래 또 만들어서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어가 잠겨 있어도 바깥에서는, 자 보실게요. 여기 지금 창문이 아직 아까 눌러놓은 게 아직 안 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려서 바깥에를 보시면 바깥에서는 절대 열리진 않죠. 실내에서 도어를 잠갔기 때문에 안 열려요. 열리진 않는데, 자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램프가 꺼지면서 요 작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창문은 처음에는 쓰고 누르고 쓰고 꺼줘야 되는 버튼에서 누르고 쓰고 놔두면 그냥 알아서 시간 지나면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꺼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되고, 잊어먹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열면 돼요. 실내에서는. 바깥에서는 안 열리지만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저 문이 열리면서 경계 락 해제도 되면서 열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별도의 실내에서 문이 잠겨 있어도 내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면 여는 버튼을 누르고, 일정 여는 버튼을 찾아서 누르고 다시 또 눌러서 문을 열고, 이런 게 아니라 문이 잠겨 있어도 내가 왼쪽에서 나가고 싶다? 그럼 왼쪽 버튼 누르면 돼요. 왼쪽 버튼 누르면 열리면서 나가고 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뿐만 아니에요. 모든 문입니다. 그래서 트렁크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문을, 안에서 문을 잠가 놓으면 바깥에서는 열리지는 않아요. 열리지는 않는데 여기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잠금이 풀리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서 트렁크로 나갈 수 있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게 무시동 시스템 부분의 종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시동 시스템 패키지 부분으로는 슬라이딩 도어 버튼 양쪽, 창문 버튼 양쪽,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그리고 도어 잠금 버튼, 여기까지가 이제 무시동 패키지, 시스템 패키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창문 업다운 스위치는 저희가 옵션으로 뺐어요. 뭐 어떤 분은 간혹가다 이런 거는 좀 옵션으로 빼요. 어떤 분은 저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나뉘어지는 분들은 좀 이제 패키지 부분에서 옵션으로 이렇게 좀 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무시동 시스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시스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영상, 이제 그 뒤에 영상으로는 이쪽에 이제 매립된 전기, 그리고 이 패키지 부분, 전기 패키지 부분에 어떻게 또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가 패키지인지 한번 볼게요.